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주도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구상을 내놓은 지 2년 만인데요.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육상태양광에 이어 수상태양광과 풍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 부지 옆 땅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의 소음으로 쓸모없는 땅이 될 이곳에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2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이면 99메가와트 육상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처참해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마찬가지인데 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뉴딜의 중심지로서 우리 군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갈 시민기업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시공사로 군장종합건설과 성전건설을 선정하고 발전소 운영은 서부발전이 맡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들 4개 기관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사항을 재확인하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이 발전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새만금 군산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 오늘 군산시가 첫 발을 띄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가 이른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구상을 내놓은 지 2년 만입니다. 사업비 1,300억 원 가운데 80%인 1,000억 원 가량은 군산 시민들의 투자를 받아 20년 동안 해마다 7% 수익금으로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시민 투자자는 오는 6월을 전후해 설명회를 시작하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한번 주도적입니다. 참여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가 지금 300여 개 지자체 중에 처음 시도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 되면 이 방향대로 발전 사업은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은 전부 이런 지자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육상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도 시민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항 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야적장과 중량 화물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달 안에 착수 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이 오는 2023년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한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용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들여 면적 6.6제곱킬로미터,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전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갖고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전국 지자체의 상품권 수요 증가로 행안부의 국비 지원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101억 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군산 축구장 조성 14억 원과 금강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6억 원, 승화원 신축 사업 10억 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착 공장을 건립합니다. 지난달 27일 투자 협약을 맺은 군산시는 미래차 집적화 단지에 전착 도장 기술을 갖춘 평강 BIM 공장이 입주하면
덤프트럭과 상용차 등 자동차 제조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특장차 등 대형 차량 부품 등의 페인트막을 입히는 전착도장 제2공장을 새만금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착도장은 기존에 시행되던 분체 도장과 다르게 녹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 도장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페인트 탱크 속에 넣는 방식이라 대기 환경 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전착 공장은 이 어떤 로 240톤 이상이 되는 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성 페인트를 넣고 이 전착물을 피도물을 담궈서 전기 장치를 통해서 전기 투여를 해서 페인트가 철판에 투여되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착 도장입니다. 협약을 통해 평강 BIM은 내년 5월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7684제곱미터 부지에 총 3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군산은 타타 상용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도시입니다. 특히 군산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관련 R&D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분야의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착도장 공장은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되면 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60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저희가 전착 공장을 착공을 해서 완성이 됐을 때 실제 투여되는 신규 인력은 약 60명 이상이 됩니다. 왜 60명? 또 운송해서 들어오면 전착이 들어갈 수 있기 사전 전에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번 협약을 통해 특장차 분야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군산 서수면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광역축산 악취 개선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액비 순환 시스템과 안개 분무 악취 저감 시설, 공동 자원화 탈취탑 등을 설치합니다. 또 서수 양돈단지 농가에는 악취 측정 기계 등을 지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이달 3일부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의 핀셋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의 3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문화예술과 또는 군산예총 사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로컬푸드 인증규칙을 제정해 안전성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증규칙에 따라 내년까지 통합인증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를 일정 기준으로 검사하고 또 인증 마크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를 돕는 무인푸드가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 나운동에 있는 늘사랑교회 테라스에는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에는 교회에서 직접 만든 빵과 라면, 각종 반찬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인푸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보면 빵 같은 거, 근데 그거 좀 하나씩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해놨구나 하고 제가 여기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려요. 여기 이런 것도 구경도 하고 보기도 하고 깔끔히 자리해서. 지난해 11월 군산 나운삼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공유 냉장고가 설치된 후 민간에서 무인푸드가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물론 뭐 이게 큰 이웃한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이웃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뭐가 없을까 해서 무인 푸드 나눔을 하게 됐어요. 지난달 3일 문을 연 나눔 냉장고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기부하고 있어 교회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거나 식재료를 사는 부담도 덜었습니다. 하지만 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아침 음식물의 위생 상태와 소비 기한 등을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처리합니다. 6시까지인데 물건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가져가시도록 놔두고 이제 저녁에나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그다음에 음식으로 적절치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폐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무인푸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민들의 온정을 나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 월명의 상표권 권리 이전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상표권 권리 이전으로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의 분야에서 월명을 쓸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각종 식품료 광고업 등 월명에 대한 추가적인 상표권 등록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룡동 인공암장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회 상임위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소룡동 인공암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산시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공암반은 최고의 시설을 갖췄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활용이 떨어져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룡동 인공암장은 지난 2003년 4억 원을 들여 높이 15m 규모의 경기용 시설로 조성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개정동 지역협의체가 길성 캔버스와 유심기업사, 개정화원 3개소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청장년층 단독 20가구에 주 3회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군산 구암동 지역협의체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카페 153을 착한 가게 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